삶이 견딜 수 없을 땐 언제나 자코파네가 있다. 이 속담이 나를 무작정 자코파네로 가게 했다. 자코파네가 어떤 곳이기에 폴란드인들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때 자코파네를 생각했을까? 자코파네란 이름은 이오도나 유토피아처럼 다가왔다. 프라하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크라쿠프에 도착했다. 야간 열차에서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밤새 소음에 뒤척이고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이른 아침 크라쿠프에 도착하여 호텔에 갔다. 얼리 체크인은 불가능했다. 삶이 견딜 수 없을 땐 언제나 자코파네가 있다. 폴란드 여행을 검색하다 얼핏 본 저 속담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폴란드인들은 왜 인생이 고달플 때 자코파네를 생각했을까?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친구와 자코파네로 가는 버스에 탔다. 크라쿠프 시내 관광은 다음 날 하기로 했다. 크라쿠프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달리자 언덕이 나타났다. 뾰족 지붕을 얹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코파네를 동유럽의 알프스라고 부른다는데 알프스만큼은 아니지만 꽤 아름답다는 의미일 것이다. 창밖에 펼쳐지는 국가적인 풍경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베를린, 라이프치, 드레스덴, 프라하까지 온통 평원만 펼쳐지던 풍경을 보다 오랜만에 보는 언덕은 낯설고도 친근했다. 폴란드는 90%가 평지로 이루어진 나라다.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지역에만 산이 조금 있다. 폴란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산에 못 가본 사람도 있겠지. 얼마나 달렸을까? 구름 사이로 산등성이와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산은 신비하고 장엄했다. 평지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높게 솟아오른 산을 보았을 때 경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고달픈 삶을 살았던 제주도 여인들이 바다 너머 이오도를 꿈꾸었듯이 평지에서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던 폴란드인들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상향으로서 자코파네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코파네에 도착한 후 모르스키의 호수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탔다. 자코파네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가 모르스키의 오크 호수이다. 승합차는 좌석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출발했다. 30분 정도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다. 호수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걸어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거나. 마차 요금은 꽤 비쌌고 우리는 폴란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걸어가기로 했다. 2시간 가량 걸어 드디어 모르스키의 오크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찼다. 호수 풍경을 5분 정도 찍고는 호수 위에 있는 산장으로 들어왔다. 호수나 주위 풍경이 천혜의 비경이라고 할 만한 절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지만 보고 사는 대부분의 폴란드 사람들에게 이 풍경을 마주하는 것은 무척이나 귀중한 체험일 것이다. 사방이 뻥 뚫린 평지에서 늘 외세에 시달리던 폴란드인들에게 호수를 아늑하게 둘러싼 산은 방패막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3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2시간이 넘게 걸어서 도착한 호수에 5분 정도 머물렀을까. 추위와 허기에 지친 우리는 산장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간단하게 요기한 후 돌아가기로 했다. 속담에 꽂혀 먼 길을 온 나는 다소 허탈했다. 드레스덴에서부터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친구는 추위에 떨었고 나는 친구에게 목도리를 주고 아픈 친구를 데리고 자쿠판에 온 걸 후회했다. 내려갈 땐 폴란드 돈을 탈탈 털어 마차를 탔다. 내려가는 마차 요금은 올라올 때보다 조금 저렴했고 우리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마차는 좌석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했다. 침엽수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길을 삐그덕거리면서 마차는 달렸다. 침엽수림 너머로 산 봉우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디에선가 본 듯한 풍경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깊은 숲속 어딘가에 곰이 있을 것도 같았고 어딘가에서 숲의 정령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도 같았다.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의미를 알 길 없는 폴란드어를 들으며 낯선 시 공간에 놓여 있음을 실감했다. 문득 시를 쓰고 싶었다. 속담에 꽂혀 몇 시간을 달려 호수에 도착했으나 잠깐 호수를 본 것이 다였다. 추위에 떨며 지친 몸을 끌고 터덜터덜 산을 내려가는 과정이 여행과 인생의 본질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듯 했다.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몇 분 머무르고 다시 떠나야 했다. 몇 분 동안 호수를 보고 온 것에 허탈했으나 사실 대부분의 여정이 그렇다. 준비와 이동에 쓰는 시간이 실질적인 여행이라 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먹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여행만 그럴까? 인생도 그렇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쓰는 시간보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 여행이든 인생이든 결과만 따진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 삶이 견딜 수 없을 땐 언제나 자쿠판에가 있다. 이 폴란드 속담은 정작 폴란드인들은 잘 모르는 속담이었다. 폴란드인들과 직접 교류한 사람이 쓴 글을 보니 폴란드인 중에 이 속담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영어 문장도 구글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검색되었다. 이를 폴란드어로 바꾸자 같은 문장이 없었다. 자쿠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자쿠판의 역사나 이 속담에 대해 나와 있지 않았다. 어쩌다 폴란드인들도 모르는 속담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져서 자쿠판에를 가게 만들었을까? 폴란드인들에게 자쿠판에가 아늑한 이상향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것도 나의 착각이었다. 자쿠판에는 19세기에야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한다. 자쿠판에는 폴란드인들에게 이상향이 아니라 하이킹과 스키를 즐기는 휴양지였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말했다는 거짓 소문이 마리 앙뜨네아뜨의 상징이 된 것처럼 진실은 때로 소문과 상상 너머에 있다. 하지만 저 속담이 나중에 정말로 자쿠판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많은 이들이 저 표현에 꽂혀 자쿠판에 가고 있으니 말이다.